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트 타임 형식 이해하기, 파생 변수 만들기, 시계열 데이터 시각화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트 타임 형식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날짜나 시간이 문자나 숫자 형태로 되어 있다면 변환 작업이 번거롭거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데이트 타임 형태로 되어 있다면 연, 월, 일 등의 데이터를 추출하기에 좋습니다. 연, 월, 일별 추세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셋 안에 있는 일시라는 데이터를 가져와 보게 되면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 데이터의 타입을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변경해서 변환을 하기 쉽도록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 문자 형태의 날짜를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반환해 보겠습니다. to_datetime 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일시 데이터를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날짜 데이터가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그 안에서 연, 월, 일, 요일 같은 날짜 데이터를 추출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일시라는 데이터는 어떤 형식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드를 통해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일시라는 컬럼은 오브젝트로 문자열 데이터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일시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변경을 해 주어야 할 텐데요. 판다스에서는 to_date time을 사용을 해서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시를 to_date time으로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변경을 해주고 다시 df의 일시라는 컬럼에 넣어 주어야지만 변경된 형식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해당 셀을 실행을 해서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변환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일시 데이터를 가져와서 다시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D 타입이 데이트 타임 64 형태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파생 변수는 특정 조건에 따라 기존 변수에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거나 여러 개의 변수 값을 계산해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게 됩니다. 날짜에서 연, 월, 일, 시, 분, 초 등을 추출하거나 기온과 습도 등을 활용해서 불쾌지수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 연, 월, 일 파생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시에서 dt.year, dt.month, dt.day를 사용해서 연, 월, 일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dt 액세서를 사용하게 되면 연, 월, 일 뿐만 아니라 요일이라든지 그 해에서 몇 번째 날인지 몇 번째 주인지 같은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를 추출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당 셀을 실행을 해서 연, 월, 일이라는 파생 변수를 생성을 할 텐데요. 이번에는 일시 컬럼이 아니라 새로운 컬럼을 지정을 해서 넣어주게 되면은 연, 월, 일이라는 컬럼은 이 데이터 프레임에 없었지만 이렇게 컬럼명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새로운 컬럼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생 변수가 잘 생성이 되었는지 헤드를 통해 미리 보기를 해보게 되면은 일시를 통해서 연, 월, 일이 잘 추출이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 그래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값의 변화를 표현하게 됩니다. 선의 기울기에 따라 값의 높고 낮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 일자별 매출액, 판매량, 재고량 등을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여기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날짜의 흐름에 따라 일자별 평균 기온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 선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C본에 있는 라인 플롯을 통해 일자별 평균 기온을 그려보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는 주로 선 그래프인 라인 플롯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라인 플롯을 사용하게 되면 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값의 높고 낮음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인 플롯을 사용할 때는 데이터는 df로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주고요. x축에는 일시, y축에는 평균 기온을 넣고 이 ci는 넌으로 순례 구간은 그리는데 속도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별 평균 기온을 그려봤는데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일자별 평균 기온을 시각화해 봤습니다. 겨울철에는 이렇게 기온이 낮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기온이 다시 높아졌다가 겨울이 되면은 다시 기온이 낮아졌다가 하는 계절성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평균 기온을 그려볼 텐데요. 라인 플롯이 아니라 포인트 플롯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플롯으로 그리게 되면은 각각의 포인트에 점을 찍어서 그리게 되는데 라인 플롯과 거의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중간중간 점을 찍어준다라는 점이 다른데요. 한번 그려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연평균 기온이 가장 낮았고 2017년에는 2018년보다는 약간 더 연평균 기온이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서 연평균 기온이 많이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평균 기온도 똑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포인트 플롯을 사용하는데 X축의 값만 월로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셀을 실행을 해서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평균 기온을 그려보게 되면은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점점 기온이 높아졌다가 다시 가을이 되면서 기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지점별 평균 기온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똑같이 포인트 플롯을 그리는데 휴 값을 사용해서 지점별로 평균 기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값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점명에 따라서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선을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요. 여기 부산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데 겨울철에는 부산이 가장 기온이 높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겨울철에 기온이 가장 낮은데 서울이 겨울철에 기온이 가장 낮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휴에 지점명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범지형 값에 따라서 다른 색상으로 선을 그리도록 표현을 했는데요. 이때 선이 너무 많아서 겹쳐서 잘 보이지 않는다면 지점을 두세 개 정도로 서브셋을 가져와서 만들고 그 서브셋을 데이터에 넣어서 그리게 되면은 선의 개수를 줄여서 그래프를 좀 더 보기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시계열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트 타임 형식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날짜나 시간이 문자, 숫자 형태일 때는 변환 작업이 번거롭거나 어렵습니다.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연, 월, 일 등의 데이터를 추출하기에 좋습니다. 파생 변수 만들기는 특정 조건에 따라 기존의 변수에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개의 변수값을 계산해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게 됩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시각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값의 변화를 표현하게 됩니다. 선의 기울기에 따라 값의 높고 낮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